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들이 헌법에서 또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제외로 제한할 수 있어. 요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 세 가지 경우야.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에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 37조 2항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다 써놨는데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전염병이 막 퍼지는데 사람들이 만대 난 자유가 있어 이러면서 마스크를 안 하고 돌아다닌다. 그럼 국가 전체적으로 뭔가 이 보건이나 이런 안전에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죠. 그런 경우에 또는 북한에서 간첩이 들어왔어. 그런 경우에 간첩을 빨리 잡아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밤에 야간에 통행 금지령을 내릴 수 있어요. 내 신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보면요. 첫 번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의 전체 안전이 뭔가 위기에 있다. 그럼 이거를 보장하는 게 최우선이야. 국가가 있어야 국민의 안전도 보장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군대에 가는 것도 거기에 해당하죠. 신체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군부대 친구 면회를 가면 사진 찍고 야 이거 총 같은 거 사진 찍을 수 없냐? 그런 거 사진 함부로 못 찍어요. 군부대 시설은 그런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친구들이 면회를 가더라도 그런 것도 다 이런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속도로에서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갓길이라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비상도로예요. 그래서 거기에 차를 세워놔도 안 되고 마음대로 달려도 안 돼요.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전을 금지하는 거라든가 또는 우리 지난번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막 뭐 누구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막 시위를 하는데 이런 시위도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하면은 요거는 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자, 요 두 번째 경우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제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두 번째 제한할 수 있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19 아까 얘기했죠. 그런 거는 국가 전체의 어떤 안전 요런 거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요건 조금 더 이 세 번째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공공복리라는 말을 쓰는데 복리라는 말이 뭔가 어렵죠. 복리는 요거는 뜻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국가 이런 공공장소 얘기하죠. 공공의 사람들 모두의 행복과 이익. 그래서 요거를 따서 복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코로나를 걸렸는데 마음대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돼서 모두의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 줄어들잖아. 그럴 때는 너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자가격리를 힘들지만 해야 되고 요런 게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나이 제한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이 침해되는 거죠. 나도 지금 선생님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근데 나는 만 40세가 안 돼. 그럼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리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뭐 경력이나 이런 게 많이 좀 있다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여기 프린트에서 세 가지 어떤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례를 여기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례 문제에서 사례가 주어진다면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해서 우리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권은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데 방법이 있어요. 막 그냥 누구 아무나 와서 대통령이 군인이 경찰이 와서 막 때려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는 반드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법률이라는 말을 씁니다. 헌법 바로 밑에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두 번째 단계인 법률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이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다 적혀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경찰들이 범죄자를 잡을 때도 막 일부러 때리잖아요. 일부러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때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잡아갈 때, 체포할 때도 항상 무슨 종이 같은 걸 보여주면서 잡아가는데 그런 게 다 법률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제한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예를 보면 같이 적어볼게요. 경찰의 체포 순간에 관련된 거는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영장제도, 영장주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볼 거예요. 밑에 그림을 보면 경찰이 용의자나 범인을 막 때려가지고 잡으면 요거는 법 위반이에요. 올바른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여기는 영장을 보여주는 거죠. 영장은 종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가두는 구속영장이 될 수 있는데 명령하는 종이 해서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영장. 자, 근데 여기는 이 영장은 법원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법원이 도장을 쾅 찍은 이 영장을 검사나 경찰이 들고 와가지고 자, 영장 보이지? 넌 지금부터 합법적으로 잡아간다. 또는 너를 지금부터 감금, 구속시킬 거야. 감금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의 명령에 절차적으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률에 다 이런 게 적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 제한하더라도 방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요 영장이 있어야지 요 그림에서는 체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범죄자라도 체포를 한다는 거는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우리 경찰이 누군가를 이렇게 체포할 때 너는 지금부터 당신은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막 계속 얘기해줘요. 이거 뭐 굳이 막 바빠 죽겠는데 왜 얘기해줘야 했냐? 이게 바로 미란다 원칙이라는 건데 경찰은 반드시 요거를 말해줘야 됩니다. 이걸 바로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미란다 원칙과 이 영장주의는 둘 다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나쁜 범인이나 용의자를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체포하거나 구속하더라도 법률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절차에 맞게 해야 된다. 마구잡이로 경찰이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내용이고요. 자, 제한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좀 까다롭죠? 일부러 이렇게 까다롭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기본권은 소중하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게. 첫 번째 조건,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 예전에는 그럼 정당하지 않게 막 할 수도 있나? 예전에 그랬죠. 독재 시절에는 군사정부,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죠. 억울한 사람을 막 빨갱이로 몰아서 간첩이지 이러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잡았어요. 자기한테 반대하는 세력의 시위를 억누르려고. 그런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의 제한은 나중에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 거 불법이란 얘기고요. 두 번째, 제한의 방법이 적절한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죠, 방금.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 이렇게. 세 번째, 제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당사자, 제한당한 당사자, 범인이나 이런 사람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된다. 물론 잘못했다면 제한해야겠죠. 잡아가든지 뭐 못하게 한다든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한을 해서 피해를 보는 개인의 이익이 있겠죠. 개인의 자유나 이런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자유나 이런 걸 제한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체 우리 모두의 공공의 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드시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이익이 이 사람이 살짝 제한함으로써 피해 입는 것보다 더 반드시 커야만 요거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세 번째 마지막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한해야 된다. 기본권은 소중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의 한계.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하나 체크 통과했더라도 기본권의 우리 자유, 평등 이런 거에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 본질적인이라는 말로 씁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범인이야. 그래서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갇혀. 그래도 예전에 무슨 중세시대에 또는 조선시대에 그런 감옥처럼 막 가둬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때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교도소에서 건강을 위한 식사와 그 다음에 운동시간 이런 걸 다 보장해 줍니다. 이거는 사람의 최소한으로서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거를 다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한을 하더라도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은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식사와 운동 시간을 교도소에서도 보장을 해준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까다롭게 조건까지 두고 제한의 한계까지 둔 이유는 제한의 한계를 너무 왜 목적을 뭐냐? 왜 이렇게 까다롭게 했냐? 국가 권력은 너무 세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사나 또는 군인이나 공무원들의 힘이 막강합니다. 국가는 거대하고 개인은 하나의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나서서 막 제한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막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국가 공무원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뭔가 잘못된 마음을 먹는다. 과거의 군사 독재자들처럼.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 잡아 가두고 누명 씌워서 감옥 보내고 이런 일이 막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죠? 까딱 잘못하면 국가 공권력의 인권 탄압이 너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역사를 봤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범인일지라도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법들이 우리한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거, 요 프린트에 있는 요런 거는 영화에서 보면 많이 알 수가 있죠. 영화에 예를 들면 택시 운전사라든가 또는 1987년 이런 영화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해서 그 기본권에 제한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